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의 정치보복 발언 논란이 오늘도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는커녕 오히려 조롱을 일삼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문제가 보이면 수사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한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죠. 이에 대해서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우상호 의원은 CBS 라디오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반발이 더 괘씸하다. 그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해명이다. 보통 그렇게 물어보면 수사야 다 검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한다. 하지만 해야죠. 3번이나 강조했다. 특정 검사까지 지명을 했다. 이 문제를 적폐수사라고 말하는 소위 보복수사를 할 적임자를 한동훈 검사를 지명했고 그 사람을 독립운동가라고 칭했다. 이것은 수사의 책임자까지 지정을 해준 것이다. 무슨 이런 인터뷰가 다 있냐. 이렇게 우리가 충격을 받은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어쨌든 국회가 여소야대다. 국회에서 예산과 법안이 잘 통과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수세에 몰릴 텐데 바로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해법으로 전 정권의 인사들을 자꾸 수사해서 괴롭혀서 전국의 이니셔티브를 놓치지 않겠다는 구상의 일단이라고 저는 해석하는 것이다. 수사가 벌써 전국의 한 방법으로 검토되었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다. 윤석열 측이 이미 선거를 이겼다고 판단하고 집권 전략을 짜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우상호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 벌써부터 김칫국을 마시고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 마냥 망상에 빠져서 전국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중에 정치보복을 가장 먼저 구상해 두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수사 책임자를 한동훈으로 콕 집어서 말이죠.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의 이러한 발언이 사실상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 것이다 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지지자들의 결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지지도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6% 그리고 윤석열이 37%를 기록해서 초박빙세를 보였습니다. 안철수가 13%, 심상정이 3% 그리고 답변 유보가 10%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보통 NBS 조사와 갤럽 조사가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이번 선거는 1, 2% 내외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에 더더욱 무게감이 실리는 부분입니다. 결국엔 선거가 26일 남은 시점에 끝까지 더 간절하게 밭을 갈아야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깜도 안 되는 후보와 이렇듯 이렇게 박빙의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것에 정말 어이가 없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멘탈 관리만 잘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생각입니다. 자, 연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단체들의 지지선언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광주 지역 목회자 300명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국민의힘 정권교체 동행위원회 지역화합본부의 발표와 관련해서 지역의 목회자들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이름을 도용한 범죄 행위로 간주를 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들은 윤석열 지지선언 보도 자료에 이름을 넣도록 한 사실이 없고 이름을 넣겠다고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 이는 명백히 목회자와 기독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추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2019년도에 코일9 확산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의 지휘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막았다는 의혹이 있었지요. 그리고 대선 경선에 개입하기 위해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국민의힘 경선을 치렀었던 홍준표 역시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는 청년의 꿈 플랫폼에서 신천지가 경선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들었느냐라는 참여자의 질문에 그거 경선 직후에 알았다라며 경선 개입 의혹에 힘을 실었고
또 다른 참여자의 질문에도 홍준표는 신천지 개입 그거 진즉에 알았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늦었다. 누가 주도했는지 짐작하지만 그래도 게임은 끝났다. 죄는 지은 대로 돌아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경선 때 홍준표는 민심에서 앞섰지만 당심에 져서 패배를 했었는데 그 당심에 신천지 회원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노컷뉴스에서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의 주장을 인용을 해서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개입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보도를 했었지요. 도대체 2020년도 대한민국 대선판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앞에서는 공정과 상식을 주창하면서 자신이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입을 털어대고 뒤에서는 정말 추잡한 짓 다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죄는 지은 대로 돌아간다라고 말했는데 꼭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래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의 정치보복 발언과 관련해서 출근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수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다른 후보라면 다르겠는데 윤석열 후보는 전직 검찰총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다. 현 정부 적폐수사를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걱정은 그게 아닐 것이다. 특정 검사장을 거명하면서 하는 그런 발언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수 있고 조직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금 검찰은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다.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 검찰이 변화하려는 노력도 상당히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범계 장관의 입장을 듣는데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안정이 돼 있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에는 발톱의 때만큼도 못 따라가고 있는 게 검찰 아닙니까? 김건희를 소환 조사해도 수십 번은 더 했어야 했고 압수수색을 해도 수십 번은 더 했어야 변화되고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을 듯이 차고 넘치고 국민의 민심이 폭발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수사 지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겁니까?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자리만 차지하고 앉았다가 사임하면 끝나는 겁니까? 참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 2차 대선 TV 토론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또 어떤 거짓말과 어떤 무지함을 드러낼지 궁금해집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윤석열에게 어떤 스매싱을 날리게 될지 재미있는 토론 기대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